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기능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바로 커맨드는 객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개발 툴인데요. 기능 중심으로 했을 때 무엇이 좋고 나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시연을 통해서 기능지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객체가 중심이고 상속이나 추상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죠. 근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객체지향처럼 어려운 방법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랑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됐다면은 협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방법론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능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단위 기능 위주로 구현하고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아키텍처입니다. 기능지향으로 구현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출 객체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고 반응형으로 동작할 수 있고요. 상속의 무분별한 남발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계 같은 게 변경이 되더라도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 위주로 단위 기능 위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커맨드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희 소스라든지 설정 정보 그리고 이미지나 아이콘 정보들은 다 SQLite DB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로딩될 때 이 DB랑 설정 정보를 다 로딩하는 게 아니라 호출 시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좀 빠르고 리소스를 적게 차지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딩된 내용들을 소스를 수정을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화면도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스크립트 코어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시는 바로 이제 DB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DB로 되어 있어서 조회도 편하고 부분 저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파일로 되어 있다면은 부분 함수들을 저장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떤 함수를 수정하더라도 그 함수가 DB에 바로 반영이 되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실행이 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능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바로 커맨드를 사용하여 간단한 크놀링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페이지 관리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생성 탭에서 그룹은 테스트로 하고 코드는 크놀링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크놀링 테스트. 그래서 이제 페이지 생성을 하면은 페이지 관리에 가시면은 크놀링 테스트라는 신규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크놀링을 위해서 트리, 그리드, 에디터 이 세 가지 위젯을 만들 건데요. 내용 영역에다가 위젯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내용 영역 하위 영역으로 왼쪽에는 500픽셀만큼 해서 자식으로 트리와 이쪽 10%로 하고
그리드는 아래쪽에 50%, 그리고 에디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에디터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500만큼. 여기까지 하신 후에 실행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만든 영역이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트리와 그리드로 500만큼, 오른쪽에는 폭에서 500만큼 뺀 그 영역이 에디터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페이지 변수에서 지금 만든 위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은 첫 번째가 트리였고요. 트리는 트리, 그리드, 에디터, 이렇게 세 개의 위젯을 생성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로 쳤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태그로 바뀌죠. 이 내용은 한글 소스 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터로 쓰면은 이렇게 태그로 바꿔줘라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등록해서 적용을 하시면은 바로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실행 버튼으로 위젯을 생성을 해봅니다. 트리와 그리드와 에디터가 이렇게 생성된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메뉴에서 테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웹을 호출해서 데이터 결과를 분석하고 그거를 위젯에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을 이렇게 시연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유머 게시판을 한번 크롤링을 하도록 하는 예제를 테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주소는 오늘의 유머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게시판이 있는데요. 베스트 게시판과 일반 게시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게시판 내용과 일반 게시판 내용을 이렇게 크롤링해서 그리드와 트리로 보여주게끔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웹 주소는 오늘의 유머 웹 주소를 넣어주고요. 결과에는 제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요. util의 웹 결과라는 함수입니다. 웹 주소를 넘겨주면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이제 함수인데요. 이 함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F4키를 누르면 함수 구현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F4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현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웹 주소를 넘겨주면 이 웹 주소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실행 결과라는 값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다시 테스트로 오셔서요. 그러면 오늘의 유머 주소를 넘겨주고 그 HTML을 결과로 이렇게 받는 그런 함수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저 결과를 에디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터의 밸류에다가 저 결과를 넣어보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에디터에 호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예쁘지 않으니까 에디터를 조금 신텍스를 줄게요. 에디터에 신텍스 HTML 신텍스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를 관리할 거니까 태그 관리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페이지 제어에 태그, 웹 태그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태그 선택이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요, F12키를 누르면 이제 팝업으로 소스를 볼 수 있거든요. F12키를 눌러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객체에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요, 마우스업이라는 이벤트를 등록을 했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랑 태그를 선택했을 때 그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칭되는 태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에디터 객체가 되겠죠. 에디터에 두 가지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K를 누르면 선택한 소스만 실행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K를 하면 이렇게 이제 변환돼서 나왔죠. 그래서 컨트롤 키랑 태그를 클릭하면 매칭되는 태그가 선택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베스트 게시판과 일반 게시판을 이렇게 크롤링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베스트 게시판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메인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리스트 일반 게시판에 있는 시작 태그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 둡니다. 일단 주석으로 달까요? 주석으로 복사를 해 놓고요. 이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트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에서 아까 베스트 게시판의 시작 태그 위치를 찾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find 포즈라는 함수고요. 시작 위치를 이렇게 찾는데, 이 find 포즈라는 함수는 이 결과를 이 시작 태그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는, 찾고서 찾았다면 이동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 문자열이 아니라 참조 문자열로 그 문자열에서 위치를 갖고 있는 문자열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그 베스트 게시판이 시작하는 태그를 찾아서 그 찾은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뒤에 옵션이 또 있죠. 두 번째 파라메타는 그 찾기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얘가 소문자로만 찾을 거냐, 아니면 문자열 중에서만 찾을 거냐, 뭐 이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속성이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찾은 다음에 위치를 찾은 위치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true로 하면은 이 찾은 위치로 결과가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결과에서 저 div 태그랑 매칭되는 안에 있는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용에다가는 결과의 매치, 어떤 div랑 div 태그 안에 매칭되는 거를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내용에 find 포즈로 태그 끝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에디터에다가 내용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내용을 출력을
그럼 내용에는 아까 베스트 게시판에 있는 그 태그 안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태그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여기도 제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웹제어에 태그 분석 태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함수를 파라메타라는 내용 이제 노드인데, 노드를 분석 노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 태그라는 함수를 잠깐 보시면은 루트 노드의 이 내용을 자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겠다라는 함수인데요. 태그를 찾아서 태그에 매핑되는 내용으로 자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또 다시 자식이 있다면은 재기 호출로 계속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트리 형태로 저 노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만들어진 노드를 리턴하게끔 하는 함수이고요. 내용과 루트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문자셋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UTF-8로 다 돼 있는데, 간혹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EUCKR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셋을 맞춰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 값을 이 문자셋이 EUCKR로 돼 있다면은 그 UTF-8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저희 소스는 모든 소스가 이제 UTF-8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EUCKR로 돼 있는 소스라고 하면은 한글이 깨지겠죠. 그래서 문자셋 설정을 하고, 이제 옵션에는 대소문자 구분할 거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값들이고, 내용과 루트 노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분석 태그에서 내용과 노드는 이제 분석 노드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노드 함수를 잠깐 다시 보면은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다면은 임의의 노드를 이제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에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객체의 속성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명만 있다면 공용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객체의 그 속성명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함수가 이제 간단한데요.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기존의 거를 리턴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에다가 분석 노드라는 노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디스의 객체에 분석 노드가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노드를 리턴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 지금 아까 요 에디터에 있는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트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를 트리에다가 넣으면은 트리의 루트 노드에다가 저 노드 값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분석 노드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트리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노드에 넣어줬다는 얘기는 메모리상에만 넣어준 거고요. 그걸 이제 업데이트해서 화면으로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트리에다가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트리를 초기화 해줘야 되는데, 트리 모델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트리 모델은 이 분석 태그를 할 때 각각 자식 노드에 태그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속성이 태그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입력하고서 컨트롤 K를 누르면
해당 줄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K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트리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선택된 내용만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K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트리에 이렇게 분석한 노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리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태그만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내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에다가 이벤트 맵으로 onTip이라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 파라메타로는 지금 현재 노드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의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라 라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함수명에서 F7키를 누르면 이 함수 전체가 선택이 되고, 선택된 거를 실행할 때는 컨트롤 K로 해서 지금 만들어준 함수를 실시간으로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화면으로 오셔서 마우스를 올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툴팁 형태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하셨다면은 이제 베스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트리 형태로, 그 왼쪽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고요, 오른쪽은 베스트 게시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이가 클래스가 레프트 박스이냐 클래스가 라이트 박스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게시판 두 개의 베스트 게시판 내용을 갖고 왔고요. 이번에 일반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시판 시작은 이렇게 이 태그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find pose라는 함수로 게시판에 일반 게시판 시작하는 문자를 찾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 내용은 결과에 매치 그래갖고 이번에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면 되겠죠. 테이블로 시작하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에다 갖고 오고요. 같이 내용에 find 포즈를 이용해서 테이블 태그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분석 태그를 할 건데요. 여기다가는 이제 일반 게시판 리스트라는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해서 태그는 보드 리스트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객체의 속성인 분석 노드에다가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했고요.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노드가 여기서 리턴이 될 거고, 만든 거에 그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를 해서 보드 리스트라는 태그 값을 이제 추가해서 거기에다가 분석을 하게끔 이제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DIB가 4개로 생겼죠. 그 이유는 아까 한번 실행하고 또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remove all로 해서 모든 내용을 자식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분석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소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베스트 게시판 내용과 일반 게시판에 이게 테이블이었잖아요. 그 TR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그 게시물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한 거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그리드에 출력해 주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역시 화면에 출력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트리랑 그리드는 함수도 똑같고 이벤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객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드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드 점 모델. 그래서 여기에는 타입, 링크, 제목, 조회수, 작성자, 발자, 종류, 일시 이렇게 항목들을 모델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K를 이용해서 현재 줄을 실시간으로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바로 화면에 필드들이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트리의 노드들을 루프 돌면서 그리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주는 방법은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화일문을 넣고요. 자식은 트리의 루트 노드에, 그러니까 트리의 루트 노드의 자식이라면 이렇게 이제 3개가 되겠죠. 그 루프를 돌면서 그리드에다가 내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스위치문을 하나 써서 자식의 태그 값에 따라서 만약에 태그가 div라면은 베스트 게시판을 만들어 주고요. 케이스 아까 이제 보더 리스트라고 하면은 일반 게시판을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화면으로 오셔서 저 태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div 태그의 자식들이 div가 7개가 있네요.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번째 태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실제 내용이 들어있는 div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의 자식들을 그리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드에. 그리고 요 각각의 행을 보면은 또 역시 3개의 div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div의 스팸 값에 이제 앵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링크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조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의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그리드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태그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이 자식으로는 7개의 div가 있거든요.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자식이고요. 트리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의 자식수가 7개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노드가 갖고 있는 12개의 자식을 갖고 있는 얘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태그인데요. 얘를 찾으면 되겠죠. 이 태그를. 그 얘기는 자식의 자식 중에 4번째 자식을 찾으면 됩니다. 반복 태그는 자식의 차일드 4번째니까 3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네 번째 그 태그가 이제 반복 태그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저 반복 태그 루프 돌면서 아까 보셨지만 자식이 12개가 있거든요. 반복 태그는 자식이 12개가 있고요. 각각 행에는 마지막 태그에 실질적인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행이라고 놓고 반복 태그 이렇게 루프를 돕니다. 그럼 12번을 돌겠죠. 이렇게 12개 자식을 갖고 있으니까.
반복 태그가 12개의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번을 돌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행의 마지막 div 값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그 마지막 그 div 값을 찾기 위한 제가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분석 태그 값이라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 내용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12키를 누르면 팝업으로 그 소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태그 값이라는 거는 기존 부모 노드에 어떤 찾기 소스를 적용해서 찾은 후에 속성값에 해당하는 내용을 리턴해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속성값이 불리언 값이라면은 그 찾은 노드를 리턴을 하고, 속성값이 없다면은 그 태그에 따라서 그 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값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처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오셔서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 앵커 값과, 앵커에는 이제 링크와 제목이 있고요. 링크와 제목이 있고, 여기 이제 조회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div를 찾아서 스팬의 앵커의 값에 링크와 조회수를 얻고요. 링크와 제목을 얻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이렇게 얻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 값은, 지금 앵커를 찾으면 거기에는 이제 주소와 제목이 있겠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행의 마지막 div였잖아요. 그래서 div에 -1하면 이제 마지막 노드를 리턴을 합니다. -1에 스팬의 앵커 값, 여기 불리한 값이면은 이 객체를, 찾은 객체를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링크는 앵커의 HRE의 값이 될 거고요. 제목은 앵커의 태그 내용이 될 겁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은요, href가 주소가 되고요, 태그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는 똑같이 이거를 이제 카피해 와서요, 스팬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은 div에서 스팬이 두 개가 있는데 0, 1, 그러니까 두 번째 스팬 값을, 에 있는 값을 이제 리턴해라, 그게 조회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프린트로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L키를 누르면 로그 창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시작하시고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베스트 게시판, 베스트 분석이라고 할게요. 게시판이 아니라 분석. 그래서 링크, 제목, 조회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프린트를 걸어보고요. 일단 하나의 레코드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할 때 이렇게 루프 있는 거 모두 찍어보지 마시고요, 하나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루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링크와 제목과 조회수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조회수가 이제 숫자만으로 안 돼 있으니까 저 부분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회수는 수의 매치 트림. 이 매치 함수에서 매개 변수가 없으면은 꺽쇠에 매핑되는 거를 자동으로 찾아서 그 안에 값을 트림으로 해서 조회수에다 넣어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에 아까는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숫자만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그리드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좀 추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드의 모델에 등록일시랑 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등록일시는 시스템의 로컬 타입. 그리드의 자식들을 모두 지우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타입은 자식의 클래스 값을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의 노트 노드에 애드 노드 타입 링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리드의 노트 노드에 하나의 행을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위드스가 나왔네요. 위드라는 함수는 이 변수 값을 프로퍼티로 만들어주는 이제 함수인데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입, 링크, 제목, 조회수, 등록일지를 추가한 노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그리드를 업데이트 해주면 화면이 갱신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프트 박스의 내용과 라이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리무브 all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해볼까요? 계속해서 그리드에 자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리드에 출력을 할 때는 그리드에 초기화를 해주고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내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그리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베스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그리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일반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또 역시 그리드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일반 게시판에 있는 내용은 각각 tr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tr들 정보인데 이 자식의 루프를 돌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은 지금 현재 자식이 되죠. 이 자식은 요 보더 리스트입니다. 보드 리스트고요. 행은 각각 tr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헤더예요. 그래서 뭐 헤더 값이기 때문에 그리드에 만들어 줄 필요 없고, 세 번째 행부터 쭉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번호라는 걸 하나 두고요. 만약에 행번호가 2보다 작다면은 무시를 하면 되겠죠. continue. 무시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내용을 만들어서 그리드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화면에서 세 번째 태그부터가 이제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셀에는 번호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셀에는 이제 아이콘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셀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면은 스팬이 두 개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앵커가 있는데요. 이 앵커를 찾으면 되겠죠. 이 앵커에 마찬가지로 링크와 제목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셀에는 작성자가 들어있고요. 다음 셀의 앵커에는 작성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셀에는 날짜가 들어있고, 그 다음 셀에는 조회수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여기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앵커는 아까 분석 태그 값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행의 td 중에 세 번째 행의 td 중에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2라고 쓰면 2에 앵커의 노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는 앵커의 href가 되고요. 제목은 앵커의 태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는 그래서 네 번째 셀에 값이 되겠, 네 번째 셀의 앵커에 이번에는 이제 노드가 아니라 값을 지금 이제 값을 리턴하거든요. 값을 작성자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섯 번째 태그가 날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셀의 값, 그 다음에 조회수는 여섯 번째 태그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하나의 행만 한번 프린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프린터를 해서 여기는 분석값은 링크,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여기 이제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프린트를 걸어보고요. 모든 전체를 하지 말고 하나의 행만 하기 위해서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그리드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컨트롤 K로 실행을 해보면은 제대로 값이 들어온 거가 확인되네요. 그쵸? 다시 지워주고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날짜와 작성자가 더 추가됐으니까 조회수 뒤에다가 날짜와 작성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타입이 빠졌네요. 타입은 보더라고 할게요. 보더가 아니라 보드 게시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베스트 게시판에 있는 내용과 일반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 전부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4개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네요. 다시 화면을 트리를 가서서 마지막 한번 4개의 태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개의 태그는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마지막 4개의 태그는 페이지 번호랑 이 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드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오셔서 만약에 이 행의 자식수가 하나라면은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처리 안하고 브레이크를 해서 이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4개의 행이 빠져서 나오네요. 지금까지 웹 호출한 내용을 분석해서 트리와 그리드에 출력해주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처음이라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엔 좀 매끄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